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비판하고 또 그러고 나서 시진핑과 대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고 또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주말 사이에 뉴스가 참 많았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또 베센트 장관과 캐비넷의 고문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중국 중에 통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5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끝났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았거든요. 결과적으로 6월에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특히 대선 앞두고 있는 또 대선 이후에 어떤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원전, 방산,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수출주라든가 이제 대선 이후에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기존의 주도주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도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미증시는 관세 관련된 뉴스로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비판을 하고 또 이제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기존의 업체들보다 어떤 제재하는 범위를 더 넓혔죠. 그러니까 자회사들까지 제재를 한다. 이런 수출 통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더 많이 빠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중국 시진핑과 대화를 원한다. 또 이런 발언을 하면서 거의 제자리로 마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주요 업종들별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올라갔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거의 미미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 미증시는 거의 눈치 보기 장세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뉴스들을 보면 우선 트럼프가 중국이 약속을 위반했다 이런 비판을 했죠.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히토류가 주요 이유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전투기 하나 만들 때 전투기 한 대당 히토류가 440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잠수하면은 무려 3000kg 이상 들어간대요. 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그러니까 모터로 작동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히토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이 안 되면 미국 제품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이 자꾸 첨단 반도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들로 자꾸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의 어떤 제조업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물론 자체 기술로 이제 확보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그만큼의 어떤 실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걸 하나씩 쥐고 이제 서로 이걸 풀어줘야 내가 풀어주지 이렇게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또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까지 기술 수출을 규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철강에 대한 어떤 관세를 50%로 높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이면에서 보면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철강 제품 관세 부과한 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이제 상호 관세는 무효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그럼 협상 대상국들이 저러면은 저거 불법이니까 우리가 협상을 좀 늦추면 미국이 끌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좀 늦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린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기어이 부과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내야 이제 협상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는 물가 지표 나왔는데 물가 지표가 다행스럽게도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그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만 좀 확인하고 나면 어쨌든 하반기 좀 이른 시점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또 자극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걸로는 그 베센트 장관하고 캐비넷의 그 백악관 고문이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조만간 대화한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월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거, 특히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반도체 수출은 21%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수출이 잘 됐다. 그 외 품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니까 이제 감소한 걸 볼 거냐, 늘어난 업종을 볼 거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 열리잖아요.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 상법 개정, 추경, 후보들별로 어떤 공약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공약들에 대한 반응이 오늘 장부터 미리 나오게 될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좀 중요한 뉴스 하나 나온 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CNBC 기사를 제가 이제 딴 건데 캐비넷의 그 백악관 고문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시진핑, 트럼프 두 사람이 무역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측이 대화 의지를 표명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재무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이 곧 통화를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역 합의를 위반한 거 이게 좀 해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히토류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대화를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양측이 대화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성향상 내가 해결한 거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주고 싶어 하는 거고, 시진핑은 준비된 거 아니면 나는 대화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시진핑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이 됐으니까 양측에 통화한다라는 게 미리 공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번 주 주중에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또 하나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좀 어지러웠던 관세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를 좀 부분적으로 덮어주는 이제 그런 뉴스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증시는 이번 주에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35일 동안에 지수가 18% 이상 올라간 경우, 그런 경우에는 1, 2주차 정도에는 약간 이제 하락하는 케이스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게 1주차, 2주차는 그래도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긴 했는데 반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증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는 이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고, 뭐 시진핑 트럼프 실제로 통화, 그다음에 그 통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통계에서는 또 긍정적인 걸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는 매물 출회 가능성 이것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5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수출이 감소했어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위로 표기되는 거는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더 많이 감소해서 어쨌든 무역 수지 흑자폭은 늘긴 했는데 어쨌든 수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은 좀 주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직전에 많이 늘었었잖아요. 제법 늘었던 거는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관세 전에 밀어내기 수출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 효과가 지나가면서 이제 수출이 감소한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품목별로 보니까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21%나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늘어난 걸 보면 이제 선박류가 또 늘어나고 바이오 헬스가 늘어나고 근데 그 외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18% 줄고 석유 제품 20% 줄어들고 2차 전지도 18%, 철강도 12%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치 중에서 늘어난 것들, 뭐 반도체, 바이오 헬스, 선박이 늘어났잖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크게 늘어났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이런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할 거냐. 특히 이제 오늘 IT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긍정적인 뉴스에만 반응을 하는지 부정적인 뉴스에만 반응을 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출입 동향에 따른 어떤 결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반응이죠. 9달 연속해서 순매도 하다가 지난달에 매수로 끝났는데 다만 이제 매수 규모가 너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1조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20거래일 정도 되는데 1조 원 매수했다라는 거는 하루에 500억 정도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수로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면 지난달 거래일이 19일이었거든요. 근데 12일을 순매수했고 7일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매매 비율이 거의 2대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의. 2대1 정도 되는 매매 비율이라면 순매수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7천억 매도한 건 저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좀 빼고 보면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에 매수할 의지는 있었구나. 라는 점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우연히 그냥 한 달 저렇게 쉬었다가 다시 매도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특히 이번 주 뭐 거래일이 좀 적긴 합니다만 이제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는지 이 점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업종별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강했던 종목군들을 보면 건설주 굉장히 강했죠. 그 다음에 방산주로 분류가 되거나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조선업종이 5월 중순까지 좀 어정쩡하다가 5월 후반부에 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증권주가 강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저PBR이다. 그다음에 증시 5,000포인트 목표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이슈, 원전 등의 이슈 이런 것들이 주로 상승을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외주들이 또 근데 지난달 좀 후반에 반등을 하는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소외받은 종목인데 특히 삼성전자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홍콩에 ETF가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2배로 올라가는 레버리지, 하락할 때는 2배로 빠지는 인버스, 이게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상장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홍콩에서의 어떤 ETF를 수익 내기 위해서 본주를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삼성전자 1%만 올리면 홍콩에서는 2% 수익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익 또는 삼성전자를 2% 떨어뜨리면 홍콩에서는 인버스가 4% 수익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본주를 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 위치 자체가 120월선이고 PBR 밴드 하단이라서 삼성전자를 좀 인버스 쪽보다는 위로 올리는데 활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카카오가 지난주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두드러지게 좀 강했죠. 그러니까 뭐 금요일에 빠지긴 했지만 이것도 되게 장기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주들도 장기적으로 되게 많이 빠졌던 건데 지난주에 살짝 또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조짐이 있었고, 자동차주는 이제 관세 뉴스에 따라서 이제 출렁거렸는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소외받은 종목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하루 이틀 정도 반짝하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주 세게 반등했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이외에 소외주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좀 두드러지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6월 초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의 업종에서도 좀 부진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6월에 좀 흐름이 바뀌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는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센 척하는 것 같다, 미국이. 근데 이제 히토류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실제 관세가 철강 등에서 좀 올라간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재료를 과연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한다라는 그런 재료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오늘 장에서의 그 뉴스의 어떤 영향력 좀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내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모레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경기부양, 지금 경기부양을 추경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유력 후보들이 전부 다 추경을 한 30조 원 정도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컴백한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컴백을 할지, 그러니까 이거를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방산조선, 원전 이런 거에서 수출과 내수주 쪽으로 좀 뭐 이건 정책 관련주, 그다음에 장기 소외받았던 관세 이슈로 좀 많이 눌렸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당장 선거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원래는 역대 대통령 취임이 되는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는 좀 증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취임 주간에는 반반이었고 그 다음 주에는 빠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죠. 왜냐면 그 대통령 선거가 되고 곧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돼서 기존에는 이제 취임되기 전에 그 기존에 먼저 대통령이 남은 임기 채우고 그 다음에 취임식 가고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은 선거와 동시에 바로 취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바로 정책이 푸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전 통계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취임이 시작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느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이 13조 원 정도 되고, 지금 양쪽 그 후보들이 전부 다 30조 원가량의 2차 추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0.4에서 0.5%포인트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주식시장의 원리가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유동성 늘어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유동성,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유동성, 그게 주식시장을 올리는 계기가 되고,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출을 늘려서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그걸로 올리는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유동성의 총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추경이 되고 그다음에 관세 여파가 좀 일찍 끝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에 의한 어떤 부분들도 조금 기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이런 어떤 추경 관련된 내용 등등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대통령 임기 시작된 날 그날부터 4년차까지 딱 끊어버리면 이제 5년차는 이제 다음 대통령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걸 빼버리고 4년차까지 놓고 볼 때 대체로 지수는 플러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홀짝홀짝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짝수에 홀수에 이렇게 갈리는 게 있어서 변수가 좀 있지만 코스피는 뭐 등락의 차이는 있어도 뭐 적게는 4% 올라가긴 했지만 뭐 대체로 강하게 올라갈 때는 막 40%, 148%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코스피는 4년 동안 플러스 나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어느 쪽 조금 올라가는 케이스가 될지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어느 업종이 주도할 거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거 새롭게 바뀌는 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일지 이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